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가 만든 어떤 물체 하나가 초속 17km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. 이미 태양계 밖, 거리는 255억 km. 이 물체는 1977년에 떠났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고 안에는 한국어도 실려 있습니다. 그리고 2026년 11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선을 넘습니다. 이 물체의 이름은 보이저 1호. 벌써 49년째 날고 있는 인류가 가장 멀리 보낸 물건입니다. 오늘 영상 하나로 이 탐사선이 왜 떠났고 무엇을 받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왜 우리가 곧 작별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. 먼저 위치부터. 2026년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약 255억 km 떨어져 있습니다. 천문 단위로는 약 170 AU.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170배죠. 속도는 초속 약 17km. 시속으로는 6만 km가 넘습니다. 총알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금도 계속 멀어지는 중이에요. 그리고 2012년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나 별과 별 사이 성간 우주에 진입했습니다. 인류의 물건 중 처음으로요. 그런데 왜 하필 1977년이었을까요? 우연이 아닙니다. 1970년대 후반 목성, 토성, 천왕성, 해왕성이 한쪽으로 줄지어 서는 배치가 만들어졌어요. 이 배치를 이용하면 앞 행성의 중력으로 가속을 받아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 바깥 행성들을 차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. 이른바 그랜드 투어죠. 문제는 이 정렬이 약 175년에 한 번 온다는 것. 놓치면 다음 기회는 22세기입니다. 나사는 이 창문을 잡으려고 2대를 거의 동시에 쐈어요. 재미있는 건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됐다는 겁니다. 8월 20일. 1호는 그보다 보름 늦게 떠났지만 더 빠른 궤도를 타고 2호를 추월했죠. 이름이 뒤집힌 이유입니다. 자, 그럼 다시 지금으로.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. 2026년 11월 보이저 1호는 인류 최초로 1광일 거리에 도달합니다. 1광일이란 빛이 하루 종일 달려야 닿는 거리.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지구에서 보이저에게 명령을 보내면 그 신호가 도착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 겁니다. 대답을 받으려면 또 하루. 명령 한 번 주고받는데 이틀이 걸리는 세계가 열리는 거죠. 비교해볼까요? 달까지는 1.3초, 화성까지는 최대 4분, 보이저는 24시간입니다. 그리고 이 거리에서 보내오는 데이터 속도는 초당 160비트. 90년대 전화선 인터넷보다 느립니다. 그런데 이 탐사선, 그냥 멀리 가기만 한 게 아닙니다. 1979년 3월, 보이저 1호가 목성을 지나며 위성 2호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. 원래는 항법용,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하려고 찍은 평범한 사진이었어요. 그런데 그 사진 가장자리에서 한 연구원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. 위성 표면 위로 솟아오른 버섯 모양의 희미한 무언가. 화산 분출이었습니다. 지구 밖에서 활화산이 관측된 최초의 순간이었죠. 그때까지 인류는 위성은 죽은 돌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사진 한 장이 그 상식을 뒤집은 겁니다. 사실 보이저는 최근에 한 번 거의 죽었습니다. 2023년 11월 보이저 1호가 갑자기 의미 없는 신호만 반복해 보내기 시작했어요. 데이터도 관측값도 아닌 깨진 패턴. 그 상태가 5달 갔습니다. 원인을 찾는 것부터가 문제였어요. 질문 한 번에 답을 듣는데 이틀이 걸리니까요. 2024년 3월 엔지니어들이 겨우 메모리 전체를 읽어내는 데 성공했고 범인이 드러납니다. 온보드 컴퓨터의 메모리 칩 하나가 망가진 것. 문제는 240억 km 밖의 기계를 손으로 고칠 수는 없다는 거죠.
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망가진 칩에 들어있던 1970년대 코드를 조각조각 쪼개서 살아있는 다른 빈 공간에 옮겨 심는 작업이었습니다. 그것도 서로 연결이 끊기지 않게 참조까지 다시 써서요.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조각을 쏘아 보냅니다. 22시간 반 뒤 도착. 그리고 4월 20일 보이저는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. 하지만 살려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전력입니다. 보이저의 전기는 플루토늄이 식으면서 나오는데 이게 매년 약 4와트씩 줄어듭니다.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히터와 관측 장비를 하나씩 순서를 정해 꺼나가고 있어요. 2026년 기준으로 작동 중인 과학 장비는 단 몇 개뿐입니다. 나사는 2030년대 초반이면 전력이 임계치 아래로 떨어져 교신이 끊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즉, 우리는 지금 인류의 가장 먼 탐사선과 천천히 작별하는 중입니다. 그런데 전기가 끊겨도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보이저에는 골든 레코드라는 금색 원반이 실려 있어요. 여기엔 지구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. 파도와 천둥, 새와 고래의 소리, 여러 문화권의 음악, 115장의 사진, 그리고 55개의 언어의 인사말. 그런데 이 55개의 언어 중에 한국어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1977년에 녹음된 이 짧은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성간 우주를 떠돌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난 물체에 우리 말이 실려 있다는 것. 아주 먼 미래에 누군가 이 원반을 재생한다면 그들이 듣게 될 인류의 목소리 중 하나는 한국어입니다. 그리고 1990년 보이저 1호가 임무를 거의 마치고 카메라를 딱 한 번 뒤로 돌려 지구를 찍었습니다. 약 60억 킬로미터 밖에서요. 그 사진 속 지구는 픽셀 하나도 안 되는 작은 점이었습니다. 칼 세이건은 이걸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렀죠. 우리의 모든 역사, 모든 사람이 저 먼지 같은 한 점 위에 있다는 사실. 보이저는 떠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크기를 알려줬습니다. 마지막 질문. 전력이 끊긴 뒤엔 어떻게 될까요? 보이저는 멈추지 않습니다. 우주에는 마찰이 없으니까요. 신호를 잃은 뒤에도 같은 속도로,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날아갑니다. 약 4만 년 뒤, 보이저 1호는 어떤 별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. 그때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알 수 없겠죠. 다만 그 안의 금색 원반은 그대로일 겁니다. 정리하면 175년에 한 번의 기회를 잡아 떠난 보이저 1호는 이후의 화산을 발견했고 한 번 죽었다 살아났고 지금 255km 밖에서 곧 일광일을 넘습니다. 그리고 서서히 잠들 준비를 하고 있죠. 이 작은 탐사선이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, 우주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